네, 뜨거운 감자 종목 이야기에도 잘 안 들리시죠?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내 계좌 안에 있는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시장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담은 반도체주가 오늘도 밀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죽하면 방송하러 오시는 전문가님들도 저한테 네. 정연 아나운서 반도체주 왜 이러냐고 좀 말려보라고 하는데 저도 그쵸. 말리고 싶지만 맞습니다. 안 말려집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매도하는 그 이유가 좀 탐탁지가 않은데 정말 그 반도체주에 대한 부진 때문이에요? 아니면 공매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환율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약 한 마이너스 3.5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4일간 5조 원이 넘는 코스피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분명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덩달아서 환율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본국으로 지금 현재 돈을 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국들의 증시가 그닥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데 한국 시장만 이런 식으로 크게 좀 빠지고 있는다라는 거는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아시아 시장의 볼륨을 줄인다기보다는 반도체 섹터 자체를 좀 안 좋게 보고 한국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추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연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게 무언가의 트리거가 되면서 삼성그룹주에게 재기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 밀릴까요? 삼성전자 이 오너 리스크가 이제 해소된 상황에서 뭐 완벽하게 해소는 아니지만 네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네, 뭐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왔다고 해서 광폭의 행보를 보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제한이 있죠. 아직까지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디램과 비메모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요가 서버와 모바일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시장의 그 비율로 따진다라면 한 70%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가 이제 수요단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서버와 모바일 쪽에서는 그렇게 수요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PC 쪽에서 좀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포인트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PC 수요가 작년에 급격하게 이제 좀 증가를 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발맞춰서 PC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3분기에 크롬북 수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PC의 수요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이제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언택트보다는 온택트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PC 수요도 좀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되는 수순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램에 대한 이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좀 미치고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글로벌 고객사들의 그 물량을 TSMC 쪽으로 다시 좀 뺏겼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렸던 그림이 이제 광복절 특사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대규모 투자 전략을 좀 밝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꿈꿔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TSMC가 이렇게 물량을 뺏어왔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투자를 이제 삼성에서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그룹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전자 쪽에 힘을 주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삼성 SDI 쪽에 좀 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흘러나오는 뉴스들만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 전자가 투자하기로 했던 이제 오스틴 사업장 부근에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 측에서도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오늘장에서도 2에서 3%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 오늘 잠깐 또 시총 3위까지 네. 밀리는 모습이 보여줘서 아,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또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SK하이닉스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된 주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이제 10만 원이 깨질 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제 또 아마 들어가신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는 진입한 건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BR이 1배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수 포지션을 잡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놓고 봤을 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인과 기관계 창구에서 동시에 양매수세가 좀 잡혔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V자 반등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시장의 그 출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핸드폰 그리고 이제 서버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인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나 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S만 놓고 보더라도 보통 이제 3월 달에 출시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좀 출시가 됐었죠.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에 출시를 했다라면은 대부분 다 당겨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출시를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모바일 D램의 수요도 이제 앞당겨서 이미 업체들의 그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아마 2, 3분기 때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안 좋은 부분을 봤다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좀 봐야겠죠. 보통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든 전자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D램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좋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글로벌한 자금들, 특히나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들도 아마 눈높이를 지금은 많이 낮춘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지금보다는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지금 PBR 1배에 가까워진 상황이고 사실 반도체주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긴 한데 우리 시장만 빠지는 건 네. 아니었어요. 간밤에 마이크론도 네. 빠지고 있고 지금 또 TSMC도 빠지고 네. 있고 반도체주의 순환인 상황인데 4분기 메모리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정민 팀장님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걸로 보시는지 또 네. 이러다가 갑자기 업황 좋아지면 네. 그땐 또 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 보유자 분들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면은 오히려 내가 좀 목돈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가 전형적인 그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제품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자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더 이렇게 하락폭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에 반대로 우리가 그렇다라면은 반도체 산업의 그 사이클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좀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SK 하이닉스도 분명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해 볼 만한 금액대가 맞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아니면 지금 팔고 다른 걸 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자체를 좀 좋게 본다라면은 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반도체 업황에 더 이상은 시달리기 싫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어느 정도 좀 각오하시고서라도 성장주로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반도체만 바라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강점을 가지는 게 바로 우리 국내 업체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네네. 그 안에서 부침은 있겠으나 우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했던 걸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패닉 매도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의견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더하기 빈메모리고 SK하이닉스는 아직 빈메모리 쪽에서 너무 역할이 적은데 네네. 왜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말고도 예를 들어 뭐 생활가전이나 아니면 네. 특히나 이제 그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죠. 하지만 국내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와 관련된 사이클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제가 SK 하이닉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언제 SK 하이닉스를 추천드렸는지 한번 제가 떠올려 봤더니요. 1년 전에 8만 원일 때 한번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대에 만약에 주가가 좀 머물고 있다라면은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조금 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SK하이닉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 그리고 순저가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